가볍고 생동감 넘치는 농촌과학청의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테이프를 뜬다. KTV 귀농각도 살아리랐다 시즌 3. 쌍기 기촌이. 아니 들어왔어요. 젊은 사람들은 쌍기촌이다. 근데 처음 저 집이 제일 기촌 문제였다. 참말로 우리 사람 좋다고. 아니 내보다 1년 빨라. 1년 선배 여기 들어온 게. 근데 뭐 밥 한 그릇 오 이게 뭐 어마어마하지. 엄청난 거지. 짬밥 수가 뭐 얼마인데. 귀촌인과 원주민이 모여 사는 외딴 산골 마을. 이곳에서 조금 느린 삶을 선택했습니다. 삶은 콩을 넓게 펼친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좋은 재료 사고 정성 들이고 까지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자인이 만들어 주시고 새우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콩 한 알이 된장이 되기까지 전통장에 푹 빠진 김향숙, 탁동열 부부를 만나봅니다. 전통장에 푹 빠졌지에 경남 60세 고성 김영숙 씨, 연화산 자락 한 65세 골짜기. 탁동열 씨. 하루에 2번 고성읍을 오가는 버스가 들를 만큼 외진 곳. 경남 고성군 개천면. 고성에는 전혀 연고가 없었다는 도회지 부부가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장독이 가득한 마당. 점점 해가 떠오르며 날이 밝아진다. 아직 어두운 새벽. 일어나 앉아 명상 중인 남편. 내레이션 김기현. 정막을 배경으로 앉아 명상에 빠져있는 탁동열 씨. 명상으로 아침을 깨우는 일은 귀농 후 생긴 습관이랍니다. 물이 고인 항아리 뚜껑. 새소리가 귀를 간지리는 이른 시간. 이 시각 아내는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저희 집에는 아침에는 흰죽으로 먹습니다. 왜 축구를 큽니다. 오히려 밥하는 것보다 죽 끓이는 게 더 편한데 반찬이 단순하니까 반찬을 간장 딱 한 가지만 갖고 죽을 가볍게 식사를 하니까 죽 끓이는 것 자체는 이제 조금 밥하는 것보다 힘들어도 반찬하는 게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해요. 입도 편하고 속도 편하고. 쟁반을 들고 집으로 들어간다. 동열 씨가 명상을 끝마치면 부부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흰죽과 간장만으로 아침을 먹은 지는 3년째. 가볍게 식사를 하니 속이 편해서랍니다. 아침에 죽 먹고 하면은 속이 되게 편해요. 이렇게. 자식들은 모두 제갈길 가고 이제는 부부만 남은 자리. 도시의 치열함에 지칠 무렵 부부는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요 속에서도 대화가 오가는 듯한 모습. 조용하지만 돈독한 부부 사이가 느껴집니다. 반응이 좋다면서 많이 가시던데. 깨끗하게 비운 그릇. 마당. 수십 개의 장독이 있다. 작업장. 물이 가득한 대야에 콩을 붓는다. 아침 식사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부부의 장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겨울바람이 코끝을 시릴 때면 매주를 띄우는 게 가장 중요한 일과랍니다. 콩을 열심히 씻는다. 콩 하나를 씻고 닦아 된장, 간장, 고추장으로 만드는 것이 부부의 일. 13년을 반복했더니 대화뿐인가요? 눈빛을 교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콩을 선별을 다 해서 돌을 잃었다고는 하는데 혹시나 돌이 들어갈 줄 몰라서 돌 이르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르면 돌은 무거우니까 깔아앉고 이제 콩은 뜨는 콩이 이렇게 닫히면서 이는 거거든요. 돌 고르는 작업을. 콩이 얼추 다 씻어지니 어느새 자리를 옮긴 동열 씨. 부부의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아내가 씻은 콩을 가마솥에 붓는 남편. 콩의 인생하고 사람의 인생살이하고도
똑같는 기라 이게. 그거 뭐고 콩 새알 심어가지고 열매가 맺어가지고 꽃이 펴갖고 열매가 되면은 콩 타작한다고 도리깨로 억수로 뚜리 맞아가면서 그 고난을 겪어갖고 견뎌갖고 이제 이 콩으로 탄생하는데 이거를 또 이제 가마솥도 여갖고 얼마나 불러 떼갖고 야를 또 끌어제끼노. 그래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가지고 이제 매주가 되고 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도 고난과 역경을 겪어갖고 큰 인물이 되듯이 내가 갑자기 지금 콩 시키면서 그 생각이 버뜩 난다. 이쯤 하니 콩도 사람처럼 보인다는 향숙 씨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콩은 삶기 전 가마솥에 넣어두고 반나절 이상 불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집을 나서는 향숙 씨. 그 사이 향숙 씨는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을에 큰 행사가 있어 마을 주민들이 모여 준비를 돕는답니다. 마을 회관.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 먹거리가 빠질 수 없습니다. 부침개 반죽을 만들고 잡채를 무친다. 주민들이 모여 새해 덕담을 나누고 차기 이장을 뽑는 마을 총회 날인 건데요. 떡입니다. 30세대가 겨우 넘는 작은 마을이지만 9가구나 귀촌을 해서 살고 있답니다. 살 부딪히며 온기를 나누는 재미가 있는 시간이라죠. 내 생각에는 좀 두껍다 해지 싶보다. 아니 팍팍 누르래. 그게 두껍다 그래. 그 언니가 내려놓고는 갔는데 덮어쓰기 내가 덮었어. 언니하고 좀 두껍게 한다. 그래서 해갖고 뭐 보고 한 맛보면 되지 뭐 하나. 원래 하나 먼저 맛보는기다. 귀촌인과 원주민이 허물없이 지내는 친근한 분위기. 저잡소도 탈 때. 큰 이익을 바라지 않는 소박한 분들만 모여 주민들도 서로 신기해한다네요. 마을에는 향숙 씨도 귀촌을 한지라 유독 귀촌한 분들을 챙긴답니다. 좋은 사람만 들어오고. 귀촌하신 분 여기 많이 난 아기 기촌이야. 아니 들어왔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기 기촌이다. 여기 뭐가 좋아서 이렇게 들어올까요? 우리 기름 좋고 욕 보고 있는데. 공기 좋고. 좋다고 그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처음 저 집이 제일 기촌 문제였다. 참말로 우리 사람 좋다고 저 사람들 오가고 참 우리 참 동네 분들 할매들 다 사랑해주고 진짜 잘한 사람이다. 향숙 씨가 음식을 옮긴다. 어르신들 간식이에요? 예예. 지금 회의하시기 전에 어린 와서 좀 드시세요. 마을 어르신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습관이 된 향숙 씨. 마을의 대표적인 귀촌 선비이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은 귀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뒤로 활기가 도는데요. 마을 일에 적극적인 건 동열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논길. 돼지 트럭 열병 층판에 조사하고 멧돼지. 그대로 매몰시킨다. 폐기시킨다. 매몰한다 하더라고. 설계 먼저 빼면은 그거는 안 되네. 빼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손대면 안 되지. 안 되지. 사체에다가. 그렇지. 개 한 마리가 주위를 맴돈다. 아니 내보다 1년 빨라. 1년 선배 여기 들어온 게. 근데 뭐 밥 한 그릇 오 이게 뭐 어마어마하지. 엄청난 거지. 짬밥수가 뭐 짬밥수가. 얼마인데. 짬밥수가 얼마인데. 내가 세 번째인데 내가 10년이 넘었는데. 다 이게 귀촌하셔 귀촌이네. 그 기천이지 기천. 저기 또 오네 기촌 멤버. 저도 기촌 멤버 오네. 저기는 이제 귀향. 자기 고향 찾아온 귀향. 걸어오는 개. 어디가 뭐 특별하게 좋다거나 저거는 이 포스가- 각자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엄청 멋지다. 우연히 뭐 턱 내려놓으면 또 뭐 그게 정착이 되고. 아직 담배를 피우십니까? 아이고 아직도. 아 왔어요. 남자들이 마을 회관으로 들어간다. 신발장을 가득 채운 신발. 자, 이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인물을 보시면은 2010 마을 총회의 목적. 차기 마을 회장과 임원 선출이 시작됩니다. 26일까지 동열 씨는 마을 임원은 물론 이장을 5년이나 역임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 덕에
마을 원로 어르신들께도 신뢰가 돈독히 쌓였는데요. 그때는 이제 회의를 열어서 우리 마을로 기농기촌 인구들이 계속 뭐 꾸준하게 들어오시니까 이게 이제 지금 정도는 우리 마을 나름대로 어떤 내부 규정을 정해야죠. 좀 우리 마을의 기존 질서가 잘 유지될 수 아니겠나 보거든요. 다음은 마을을 이끌어갈 임원 선출 시간. 네, 개발위원장은 박동열 씨로 제가 건의를 했고 본인도 승낙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새마을 지도자하고 원주민 다 된 동열 씨입니다. 개발위원장 됐답니다. 그뭐 하는 일이에요? 그냥 이제 마을 무슨 큰 행사 있거나 할 때 조금 참여하는 건데 그래도 지금 오래됐다고 개발위원장 감투를 주시네. 그러면은 2019년 자이마을 총회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선출이 끝나면 드디어 회식인데요. 이번에도 향숙 씨 적극적인 모습이죠. 반찬을 상에 옮기는 향숙 씨. 수십 가지 반찬이 커다란 밥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유쾌한 자리. 다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도시에선 상상도 못했던 시간. 주민들과 온기를 나누며 사는 건 이제는 일상입니다. 방에 옹기종기 모여 식사한다. 이교숙 씨, 귀촌 2년 차. 들어왔을 때 이장님이었어요. 이장님 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들어올 때 모든 서류라든지 들어올 때 어떤 좀 조심스러운 거라든지 그런 데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셨죠. 우리 마을에 귀농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다들 좋은 분들만 오셔야. 그래서 다른 마을에서 정말 부러워하는 마을이 우리 마을이에요. 이제 부부에겐 마을의 귀촌 1세대로서의 자부심이자 책임감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향숙 씨가 주방에서 설거지한다. 중간에 나와 옷을 챙겨 마을 회관을 나간다. 먼저 갈게요. 향숙 씨 뒷정리를 하다 말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내레이션 김기현. 마을 총회가 끝나니 집에 두고 온 콩 생각이 나는 거죠. 처음 이 집을 살 때는 비어있던 곳. 15년 세월의 흔적을 장독대가 증명합니다. 동열 씨도 집에 돌아오자마자 일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흙집에서 지게를 챙긴다. 메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동열 씨의 역할은 적지 않습니다. 가마솥을 달굴 땔감을 구해오는 것도 그중 하나인데요. 전통 방식으로 만들다 보니 가스불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등에 지게를 쥐고 창고에서 낙과 톱을 꺼낸다. 땔감을 구해오는 것도 옛 방식 그대로입니다. 톱과 지게를 챙겨 동네 뒷산으로 향하는 동열 씨. 천천히 산을 향해 걸어간다. 이렇게 보니 전통이라는 말에 무게가 느껴집니다. 모든 과정이 다 수고이고 정성인 건데요. 적당한 땔감을 발견했는지 지게를 내려놓는다. 부산에서 자란 부부. 창원과 수원을 오간 결혼 생활 끝. 고성에 내려오기 전에는 꿈에도 못 꿨을 땔감 구하기. 처음 부부가 이곳에 왔을 땐 귀촌의 환상에 잠겨 있었답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장 만들기를 시작한 건데요. 이제는 이렇게 나무를 구하는 일, 추위도 잊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즐기는 동절 씨입니다. 장작을 지게에 올려놓고 마을을 내려다본다. 나무 한다고 땀 조금 나는 건 참 좋죠. 또 이 공기 상쾌하죠. 하다 보면 또 이 마음도 맑아지죠. 나무 하는 게 뭐 좀 힘은 좀 든 것 같아도 세상에 힘 안 들이고 어떤 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떤 가정의 힘은 에너지는 전부 다 필요하죠. 아이고, 보는 제가 다 위태로운데요. 지게를 등에 지고 힘겹게 균형을 잡으면서 일어난다. 장작나무를 한아름 지고 내려오는 동열 씨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등이 무겁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돌담벽 사이 길을 지나간다. 아내가 정말 든든하겠는데요. 굴뚝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집. 부부가 떼는 불은 성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냥도 참 오랜만이네요. 된장 판매가 잘 되고부터는 불이 사그라들 날이 거의 없답니다. 메주철에는 매일 뜨고요. 청국장 삶을 때는 이제 청국장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보통 뭐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청국장 삶을 때기 때문에. 불을 보통 몇 시간 떼세요? 5시간에서 6시간 사이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지금 장작 땡기는 게 지금 15년 됐습니다. 저는 기농 와서 이 불 떼고 이렇게 하는 삶을 진짜 너무 행복하거든요. 도시에서 살았더라면 돈은 더 많이 벌었을지는 몰라요. 분명 돈은 더 많이 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삶의 즐거움은 이만큼 못 줬을 것 같아요. 주방. 동열 씨가 커피통을 간다. 동열 씨, 무뚝뚝해 보이지만 자상한 남편입니다. 장작불 올려두고 어디 갔나 했더니 직접 커피를 내리고 있었네요. 콩이 삶아지는 동안 부부는 서로 지루함을 챙긴답니다. 오늘은 동열 씨 차례죠. 매주를 쓰는 과정 중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부부. 커피와 고구마를 나눠 먹는다. 콩 끓기 전 이 타이밍을 잘 즐겨야 된다 이거. 한숨 돌리는 듯해도 불에서 눈을 못 뗍니다. 때때마다 소뚜껑을 만져보며 온도를 확인하는데요. 너무 뜨겁다 싶으면 소뚜껑에 물을 부어 조절한답니다. 이른바 가마솥에 눈물이 흐르면 완성된 것이라죠. 가마솥 뚜껑을 연다. 6시간 동안 푹 삶은 대두입니다. 이대로 먹어도 참 부드럽고 고소하죠. 콩 잘 물렀어요. 내레이션 김기현. 삶아진 콩을 으깰 차례입니다. 본래 절구로 직접 찢은 것을 최근 기계로 바꿨다는데요. 늘어난 물량도 물량이지만 절구 사용 시 위생이 고민이었답니다. 결국 안심한 식품을 위해 콩은 기계가 으깨줍니다. 아내가 콩을 으깨면 남편은 자릅니다. 어느 과정에서나 두 사람 호흡이 기가 막힙니다. 따로 말하지 않아도 척척 맞는 합. 콩물을 발라서 메주를 성형하는 일은 부부가 함께 하는데요. 하나하나 정성으로 소중히 다룹니다. 이건 애기 다루듯이
애기 기저귀 갈아채고 궁둥이 톡톡 두드리듯이 요렇게 만드네. 토닥토닥 아기 궁둥이에 분칠하듯 그렇게 말이죠. 예, 누가 매주 뜬일이를 못 났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이쁘게 되는데. 매주를 만드는 건 11월에서 12월 딱 한 달. 이 기간엔 하루 평균 80장의 매주를 만든답니다. 선반에 지푸라기를 깔고 그 위에 매주를 정리해서 올린다. 매주를 외부에서 충분히 식힌 후 다시 건조기에 넣어 2차 건조를 하는데요. 남편도 아내 못지않게 매주를 아기 다루듯 소중히 합니다. 매주 선반을 실은 수레를 조심스럽게 끈다. 매주 너무 살살 다루시는 거 아니에요? 건조기에 넣을 때도 조심스럽게. 귀하게 달아야죠. 부부는 건조 역시도 기계를 선택했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건조기에 매주를 넣고 문을 닫는다. 어느새 밤이 되어 어두워졌다. 아침, 마당의 장독대와 나무에 주렁주렁 맺힌 빨간 열매. 다음 날 부부는 오랜만에 작업장을 벗어납니다. 차 안.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은 차가 있으니까 기동력이 좋으니까 제가 가고 싶은 데는 얼마든지 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도시 생활보다 시골 생활이 더 시간적으로 자유로우니까 더 많이 다닐 수가 있어서 좋아해. 자막, 옥천사 청년함. 시냇물이 졸졸졸 흐른다. 팔짱 끼고 올라오는 부부. 오늘 부부가 선택한 휴식처는 천년고찰 옥천사의 암자 천년암입니다. 산사로 가는 길은 복잡했던 마음을 비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5분이면 도착하는 가까운 거리라 자주 들린답니다. 청년함을 천천히 산책한다. 부부는 이곳에서 마음속 묵은 때를 비우고 활력을 채웁니다. 불상 앞에서 합장하며 기도한다. 도시에선 먹고 사는 게 바빠 계절이 바뀌는지도 모르고 살았건만 이제는 자연이 둔갑술 부리는 재미에 살곤 한답니다. 한참 동안 풍경을 감상한다. 청년함 앞에 있는 작은 건물로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이곳 스님과의 다도가 휴식의 핵심이랍니다. 백연을 재배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피웠다가 오므라든 것을 따서 스님이 귀한 연꽃잎 차를 내려줍니다. 15년 전 귀촌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얻기 힘들었던 시기 부부는 이 절에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맛있다. 원명 스님, 진흙에 옥천사 물들지 않는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청정함을 또 상징하고 우리 때묻지 않는 우리 마음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뜻을 생각하면서 차를 한 잔 마시면 동열 씨가 새벽마다 명상을 시작한 계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절에 다니며 귀촌 후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스님이 차를 따른다. 지금 이제 된장 고추장을 만드는 일을 하시니까 그 만든 마음가짐 자체가
단순하게 어떤 이윤 추구가 아니라 정말 이거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어떤 바라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신다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더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이 듣기 좋은 말, 당장은 듣기 좋지만 차 한 잔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 부부의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집, 장독대가 가득한 마당. 그 옆에 있는 작은 흙집. 지금 부부가 잠드는 곳 옆으로 자리한 작은 고택. 바로 부부가 처음 고성에 왔을 때 생활한 흙집입니다. 탕마루에 걸터 앉은 부부. 저쪽에만 쪽문이 있어요. 저기 옛날에 저쪽에 방 안에 있다가 할머니들 누가 왔나 이래 보시고. 그렇다. 옛날에 이제 밖에 이제 이렇게 머슴들 일 잘하는지 보고. 이거 이런 집이 머슴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 이 방은 멍 때리는 방으로 하면 좋겠어요. 안에서 멍 때리고 있으면은 먹을 것도 싹 저 배식구로 이제 들라주고 내놓고 하면 딱 맞겠어. 알았어. 고택에는 아직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5년 전에 귀농할 때 이제 이 집을 보존할 것인가 없앨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사 올 당시에 130년이 넘었고 그 3년의 비오지가 있었던 집에 대해서 양쪽으로 거의 다 허물어져가 있었거든요. 허물어진 담은 이제 항토 깨었고 양쪽으로 흙담 새로 만들고 아궁이 새로 보수하고 부엌도 새로 만들고 또 떨어지고 흙 많이 끼얹은 데는 이런 흙가래 같은 데는 전부 다 흙 닦고 청소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집에서 이제 1년 반을 살았습니다. 다 살리고 나니까 이제 겨울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장작 불 때고 따끈한 아랫목에서 하루 자니까 정말로 이제 꿈만 같았습니다. 풍경이 매달린 처마. 지난 고생을 거쳐 부부는 고성에 깊게 뿌리 내렸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은 기와 지붕의 양옥집. 장독 뚜껑 위에 작은 돌들이 모여 있다. 귀촌 정착의 1등 공신 된장. 향숙 씨가 4년 묵은 된장을 꺼냅니다. 음식 솜씨를 발휘하는 날에만 꺼낸다는데요. 뚜껑을 열자 항아리를 덮은 천에 2016 4호 된장이라고 작게 적혀 있다. 나무 수저로 된장을 뒤적인다. 된장 색깔 좋다. 지금 원래는 위에는 오래돼서 된장이 새카맣거든요. 그 새카만 부분을 조금만 걷어내고 나면 이렇게 속으로 파면은 굉장히 색깔이 좋은 황금색 된장이 나옵니다. 그릇에 소고기 담은 된장. 된장 냄새 너무 맛있는 냄새 납니다. 또 뭐 프로 가세요? 예, 우리 이제 8년 된 간장 쪽으로 가거든요. 한 번에 찾은 간장 항아리. 몇 년이요? 2009년도에 담은 간장이었거든요. 건 10년이 다 돼가는 간장입니다.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이제 간장은 안 쓰고 옛날부터 얘가 진간장은 오래된 간장을 진간장이라 했거든요. 진간장용으로 이 간장 쓰거든요. 이 색깔 한번 봐보세요. 와, 간장색 참 맑네요. 이건 이제 오늘 저녁에 애기들 온 데서 손주가 사이가 백년손이라고 제일 귀한 손이 오니까 그때 쓰려고 지금 장 뜨는 거예요. 무슨 요리 하시려고요? 네, 오늘 애기들은 된장찌개 끓여주고 우리 애가 회를 좋아해서 이제 매운탕 끓일 때 이 간장하고 넣으려고 뜨는 겁니다. 구석에 2009
간장이라고 적혀 있다. 향숙 씨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딸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내레이션 김기현. 버선 발로 달려나온 동열 씨. 손녀들이 탄 뒷자리에 먼저 눈이 갑니다. 향숙 씨도 딸은 안중에 높네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네. 아빠는? 아빠 여기요. 아, 아빠 다 왔나? 네. 아이고, 너무 좋네. 아, 나 춥다 이거. 복구를 빨리 들어가자. 가자. 안녕. 가자. 아, 춥다. 동열 씨가 손녀를 안고 집으로 들어간다. 두 사람 일할 때와는 사뭇 다른 표정입니다. 어쩔 땐 자식들보다 손주들이 더 예쁘죠. 지가 청소를 좀 해야 돼? 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해야 된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찾아온다는 딸네 가족. 외할머니네 집은 손녀들의 따뜻한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35세 저는 타근휘 씨. 학생이었을 때 딴 데 잠시 가 있었는데 돌아오니까 집이 없더라고요. 도시에 집이 없고 여기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땠어요? 저 그때는 싫었어요. 계속 같이 살다가 혼자 살아야 돼가지고. 같이 들어왔으면 됐잖아. 근데 저도 학생이고 이제 막 일을 해야 되는 나이였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 보시면 어때요? 지금은 들어오길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보여요. 저 애기들도 있고 하니까 애기들이 와서 놀기도 좋고. 작업장. 향숙 씨는 또 솜씨를 발휘합니다. 손녀들이 기다리는 된장찌개부터 준비합니다. 된장찌개뿐인가요? 고추장에 간장까지 모두 향숙 씨 손을 거친 겁니다. 그리고 참기름 한 방울 딱 넣고 밥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남해안 청정 해역과 맞닿아 있는 경남 고성. 신선한 해산물까지 합세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밥 먹자. 서하 엘사 공주님 밥 먹읍시다. 서하 엘사 공주님 밥 먹읍시다. 가리비 맛있는가 봐. 또 먹어. 네가 가려서 먹어. 가리비 먹으면 피부가 고와진대요. 할머니가 여기 조금만 해서 다 많이 먹었네. 안 먹어봐. 밥 먹고 싶어. 맛이 어떻나 먹어봐. 손녀가 맛있게 먹는다. 귀촌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추억이 쌓여갑니다. 낮. 거실. 부부가 메주를 망에 넣고 지푸라기를 넣는다. 메주의 건조가 끝나면 발효시킬 준비를 합니다. 부부의 거실에서 띄워지는 메주. 적정 온도와 위생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고심해 만들었답니다. 메주를 막대기에 매달아 건조한다. 메주가 고소하게 맛있게 뜨는 냄새 난다고 지금. 깨끗하게 메주 얼마나 잘 뜨고 이쁜데. 예쁘게 줄 맞춰 매달린 메주들. 처음에 이렇게 서로 다 잘 모르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흐른 만큼 이제 상대방이 뭘 원한다는 걸 알고 또 뭐가 필요하다는 걸 딱딱 알기 때문에 둘이서만 해도 일을 다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둘이서 이제 호흡 맞춰서 잘하고 있고 재밌습니다. 온전히 자연에 동화되어 살 수 있는 곳. 각박한 이 시대의 느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곳. 넉넉한 인심에 위로받는 곳. 그곳에서 부부는 전통을 이어가는 재미에 살고 있습니다. 기회가 온다면은 그야말로 도시민들이 멍 때리고 자연을 느끼고 또
자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서 같이 이 잃어버린 자기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된장, 간장, 고추장, 심지어 김치까지 친정엄마가 다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 된장, 간장 담기 전통 음식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도 몰랐고, 이 전통 발효식품은 세월이더라고요. 세월이 만들어주는 거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좋은 재료 사고 정성 들이고 까지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자연이 만들어주시고 세월이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앞으로의 삶도 이제 열심히 사는 가운데 되어지는 대로 흘러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았으면 이런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았을 텐데, 이제 그 귀농하자고 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귀농해서 또 내를 찾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 방송 덕분에 사랑한다 소리도 하고 사랑한다 소리도 듣기도 하고 이러네. 우리 참 안 하는데 닭살스러웠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죠. 귀촌이라는 도전 끝. 이 겨울 누구보다 뜨거운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 김향숙, 탁동열 부부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손녀들의 귀여운 재롱. 홍표장! 유튜브에 KTV 귀농가들을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전화 아이고. 204-8100. KTV 귀농가들 3월 1일 시즌 3 다음 시간에